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원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 2동, 중계 2, 3동, 상계 6, 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소라 의원입니다. 11월이 되었음에도 20도를 웃도는 날씨에 겨울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겨울 나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기상이변이 심각한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가 최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노원구민으로서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원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역,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의 선도 모델이 되어 더 많은 도시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애쓰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기관과 단체, 마을 활동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색 노후 아파트 숲을 탄소 중립 도시로 리빌드라는 슬로건으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노원구의 계획에 관하여 오승록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우선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2030 탄소 중립 문제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 독립 기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 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탄소 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또 중앙 정부로부터도 지원받는 예산 규모도 커서 많은 지자체가 응모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500억 정도 한 도시당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500억이면 이게 지원받는 금액만 500이고 저희가 또 매칭하고 또 민간에서 또 들어오는 그런 비용까지 하면 좀 금액이 그것까지는 잘 일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하는데 그것도 물론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제출해서 그쪽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해야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한 100억씩 5년이니까 매년 한 100억 정도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고 그들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민간 쪽까지는 아직 어디까지, 다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의 어떤 참여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거는 예산과는 별개로 허용해 준다고 하면 조금 예산 규모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산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가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2018년도 저희 노원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156만 톤입니다. 네. 제가 정확히 2023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거를 받아봤더니 좀 비슷하게 맞히셨네. 163만 6천 톤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 자체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2022년하고 2023년 배출량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가 163만 6천 톤에서
최소 40%인 65만 4,400톤을 감축해서 2030년까지 98만 1,600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되니 체감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자료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만큼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분야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에너지 분야고요. 특히 건물 부분에서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저희 노원구도 보시다시피 건물 분야에서 6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도 있어서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는요, 이렇듯 2020년부터 에너지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25개 자치구의 에너지만 종합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 가스, 지역 난방 3개가 있는데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024년 8월 전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저기 우리 노원구가 보입니다. 여기 글자가 조금 안 보이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전기 분야만요. 강남하고 서초, 송파는 1, 2, 3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2024년 8월까지만 나와서 그러면 전체 1년 데이터가 나온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게 에너지 맵인데요. 저기가 이제 2023년 8월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빨갛게 된 네모칸이 빨갛게 된 게 월 500톤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저기 보면 노원구청이 있는 곳도 되게 빨갛게 된데요. 건물 밀집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노원구는요, 2023년 데이터를 에너지 부분에서 제가 다 저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온실가스 에너지 부분에서의 배출량은 총 120만 1,000톤에 가깝습니다. 1년 동안 배출한 양입니다. 그러면 2018년 전체 배출량이 163만 6천 톤인데 작년만 에너지 부분에서 120만 톤 배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딱 감이 조금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장관님.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이후에 이제 2030년도까지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을 위해 현재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핵심 부분 위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건물 분야에 있어서 선언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대로 건물 분야가 60%를 차지해서 여기서 이제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서 이걸 줄이는 거는 그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원구청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걸 하려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걸 에너지원을 싹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큰 건물이라는 게 또 무슨 상계 백병원, 을지병원, 이마트 이런 곳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뭐 건물 외벽에 뭐 태양광을 붙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 쓰지 않고 뭐 자체 뭐 의원님들 프라이브리 시청사를 다녀오셨습니다만은 프라이브리 시청사가 태양광으로 다 패널로 해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전기선 없이 그냥 거기서 다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러고도 전기가 남아서 팔 정도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중요한데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은 또 저희가 막 강제화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공공 분야에서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그 구립 경로당, 구립 어린이집 이런 데를 좀 그린 리모델링 같은 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용역을 좀 해서 순서대로 그린 리모델링 할 그 시설들을 다 지금 연차별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까지 다 좀 추산을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부문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민간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떳떳하게 또 세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짓는 지금 기존의 공공 건축물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짓는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짓는 공공 건축물 예를 들면 뭐 새활용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공릉동에 준비하고 있는 태릉 어울림 도서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늘이라서 도저히 거기는 태양광으로는 안 돼서 지열을 좀 써가지고 조금 목표 달성을 못 해내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점프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문화센터라든가 앞으로 지어질 시설들을 이제 저희가 원래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5등급 제로에너지 빌드 5등급이었는데 제가 4등급까지 이거는 하자 공공에서 그렇게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4등급까지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제가 계속 다그치고 있고 설계 과정에 4등급을 좀 구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좀 손을 봐야 돼서 좀 설계 변경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다 4등급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간 이렇게 건축물 특히 재건축 앞으로 또 조금씩 이렇게 시설 짓겠다고 들어오는 건축 허가 과정에 민간 쪽은 제가 5등급을 목표로 5등급을 하겠다는 걸 설계를 안 해오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새로운 건물에 민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굉장히 이 탄소 중립 시설 넣으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걸 생각하면 훨씬 더 남는 장사인데 처음부터 이게 막 신재생 에너지를 막 쓰라 그러면 되게 사업자들이 겁부터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로 에너지 빌딩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특히나 재건축 이제 저희 노원구가 뭐 지금 45개 단지가 재건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설계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어느 정도라 비율을 이걸 제가 서울시한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설계를 해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그런 민간 건물에까지 또 아파트까지 이런 정신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전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것이고요. 그걸 아무래도 하려면 이 행정직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어서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녹색 건축센터라는 그런 새로운 조직을 좀 탄소 중립 추진단 내에 산하로 좀 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런 전문성을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그 부분을 계속 시스템적으로 좀 구현해낼 수 있는 이걸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머지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그러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또 한 20% 정도 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이제 이 운동을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했는데 그러던 차에 지금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 전기차가 좋긴 한데 전기차 충전기에서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전기차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이 화재 위험성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래도 지하 뭐 이런 데 밑에다가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1층이나 이런 데 하는 과정에서 1층에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아파트 그 동 앞에 사시는 분들 또
강력하게 또 반대하죠. 내 아파트 앞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시고 그거 하다가 또 불나면은 어떡하냐 또 이런 또 저항이 생겨서 이 수송부 분야에서 좀 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가 제가 약간 좀 주춤한 상태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좀 관건이고 아까 그 손명령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자전거 수송 분담률 낮추는 이런 것도 뭐 다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마지막으로 포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그 시정연에서 말씀드렸던데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좀 내년에는 공세적으로 좀 해서 아파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대지에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좀 나무를 좀 많이 심는 그런 운동도 해야 되겠다. 이 또한 이 예산도 전부 다 이런 탄소 중립 선도도시 예산으로 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구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총장님 지금 설명해주신 거 조금 정리해 보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물 로드맵을 수립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이제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는 이제 패시브 공법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물을 짓는 걸 정부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기 추진한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4등급입니다. 네, 그죠? 4등급.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이제 그 사업 시작되면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여해서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전거 친화 도시를 또 선포한 만큼 뭐 도로 확장이라 자전거 전용 도로라던가 그런 이제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쓰레기 분야인데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이후에 이제 질문을 쓰레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라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대로 이제 감축이 되고 또 그와 함께 다른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어찌됐든 그에 맞는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노원구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편성됐던 예산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좀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좀 많이 낮았어요. 물론 분야별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2022년부터 2024년부터 보면 노원구 전체 예산 대비 탄소 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 예산이 전체 1%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여기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수립이나 집행과 관련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의원님 탄소중립 추진단 예산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탄소중립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은 푸도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 친화 도시는 교통지도과 물론 이제 자전거 팀에 뭐 탄소중립단에 자전거 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초에 제가 관련 부서들 전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추진단에서만 한 사업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다 이렇게 과와 실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과장들하고 좀 모여서 우리가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늘려야 되고 어떤 걸로 줄여야 되고 이걸 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과제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70 몇 개 정도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 과제에 들어가는 예산 이걸 포괄적으로 좀 보셔서 이걸 탄소중립 예산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내년에 이 예산과 내후년에 그러면 똑같은 부서의 73개 과제 예산을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실적이고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좀 예산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자료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저랑 이제 최종 회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랑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좀 빼자, 이거는 좀 추가하자,
뭐 이거는 통합하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아마 의원님께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12월 초에는 저희가 포괄적인 탄소 중립 전체 부서에 흩어져 있는 예산 이것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청장님이 다음 질문하고 너무 연결되는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계획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왼쪽에 있는 행사 탄소 중립 실천 가이드 제작. 행사 탄소 그건 작년에 저희가 올해였나 작년부터 저 행사에 하여튼 넷째로 이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언컵 쓰기 시작했고요. 뭐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노원구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서로 2023년 우리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에서도 제1회 차없는 거리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 추진단에 질의했을 때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상세를 계획하며 넷째로 달성에 노력하기 위해 행사 추진 시 가이드를 제작 배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 실제로 1차 가이드가 작성이 됐고 탄소 중립 지원 센터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고요. 보시면 2024년 3월에 각 부서로 협조 공문이 나갑니다. 네, 저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 공문이 나가고 몇 개 부서가 가이드 요거 작성해서 보냈을까요? 실제로. 근데 이게 주로 이제 2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이 행사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중 우리 노원구 행사 중에 저렇게 오는 행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축제가 있었을 거고 수제 맥주 축제, 커피 축제, 그다음에 댄싱 노원 이런 정도 였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부서로 보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부서. 네, 아유 뭐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뭐 행사가 근데 부서는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2024년 11월 27일 날 현재 받아본 것으로는 보이십니까? 이렇게 라벨링 붙여졌는데요. 제2회 4월 13일에 있었던 제2회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참여했던 4개 부서, 5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1개 부서, 총 5개가 현재까지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참여했던 부서가 4개 이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동 커피 축제나 댄싱 노원, 수제 맥주 축제 등 그런 축제에서 진행된 거는 하나도 수거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가이드를 보면서 이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걸 그대로 운영하려면 기존 행사 대비 예산이 20에서 30%가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 그대로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리스트 문항을 좀 읽어드리면 무대 설치 시 조형물, 스카시 제작 시 골판지 사용 등 탄소 배출량 적은 소재 사용 여부를 묻습니다. 또 참가자에게 다회용품 이용 인센티브를 묻는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 작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행사를 추진하려면 실제로 예산이 별도 추가 편성이 돼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체 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체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부서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건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일도 발생될 것 같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예산 수립 계획과 선도도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또한 이를 받쳐줘 예산도 필요한데요. 조직 구조 또한 이를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제 확대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행하려면 조직 구조를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물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인데요. 기후환경본부는 5개, 24개 팀입니다. 물론 뭐 서울시랑 완전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 노원은 하물며 탄소 중립 선도도시가 되었는데 추진단 6개 팀이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장님 질문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선도도시 사업 성공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체가 좀 효과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에 노현석 의원님도 이제 그 조직체계 국으로 승격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국을 하나 만드는 게 행안부에서 딱 틀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 최근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국을 만드는 그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이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당연히 조직을 조금 확대할 거고요. 이걸 이제 국으로 만들게 되면 밑에 과가 뭐 한 3개과나 4개과가 있고 또 과별로 팀이 또 한 서너 개씩 팀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탄소중립 추진단은 부구청장 산하에 있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말은 부구청장이 주관하면서 이제 다른 국에서 오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국으로 돼버리면 이게 이제 좀 저희 약간 아킬레스건인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국과 국으로 가버리면 약간의 칸막이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국이 다른 국이면 나랑 똑같은 동등한 국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냥 좀 기계적으로 돼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국장이 지시한 게 탄소중립 추진 단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부구청장이 이쪽 우리 다른 국한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거 같이 참여하려고 좀 귀담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약간의 좀 이제 그런 칸막이가 생긴다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탄소중립 도시 하려고 했던 뭐 준비했던 과천시나 이런 조직 체계 계획을 보니까 거기는 국도 국이지만 모든 부서에 탄소중립과 관련 무슨 담당관 이런 걸 뭐 파견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것도 좀 옥상호기가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직을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과나 또 다른 자치구도 한번 잘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 하면서 조금 더 최적의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현재 바로는 아니지만 지금 계획 수립을 통한 이제 뭐 추후에 내년 안에는 그러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아무래도 이제 1월 것이죠. 1일은 이미 늦었고요. 지금 벌써 본회의가 시작됐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상반기에 준비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에 자료를 보시면 현재 3개의 광역시도랑 1개의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실시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당연히 뭐 저희가 도입을 할 거고요. 물론 옛날에 성인지 예산처럼 저희가 모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얼마나 이게 녹여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점검하고 하듯이 이렇게 뭐 기후 예산제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도 뭐 이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가 이것도 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이제 내년 예산은 그렇게 갔지만 내후년 예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평가 지표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저희가 기후 예산제를 내년 예산,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부터는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만들 생각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탄소중립 추진단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부서가 그런 관점에서 기후적인 관점에서 이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전기가 마련될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일하다 보면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막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이야기지만 저도 가만 보면 하여튼 뭐 고려해야 될 게 막 이제 그때 구청장은 뭐 장애인 모든 행사에 장애인들 배려해라, 막 이제 뭐 일회용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교육도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뭐 폭력 예방 교육, 뭐 성 예방 교육, 그다음에 뭐 장애인 인식 교육,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참 보면 정말 어쩔 때 들으면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이 하나의 예산을 막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어디까지 어쩔 때면 10여 가지 막 이렇게 점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긴 하겠다 싶으면서도 워낙에 시대가 또 그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기후 예산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4군데 정도에서 지자체로는 대전 대덕구만 지금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어찌됐든 선도 도시로서 노원구가 좀 힘들더라도 이런 지표를 좀 만들어내고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후년 예산할 때는 이 기후 예산제를 좀 도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볼 계획입니다. 네. 네, 아유, 구청장님이 그 기후 예산제에 대한 그 확실한 생각이 있으셔서 충분히 그게 실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탄소 중립은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에 있어서 탄소 중립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상이 된 기후 위기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한 걸음 내딛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국회 내 도서관 카페에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회 내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인 노원구인 만큼 여기에 덧붙여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노원구가 진행하고 있는 큰 행사에는 노원구 로고, 탄소 중립 선도 도시 노원구라는 로고가 담긴 다회용기를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